네,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다 쉬셔야 될 텐데, 또 우리 쉬운 남자 재테크 전문가의 그 아주 쉬운 실전 매매, 요거를 또 배우기 위해서 또 TV 앞에 모인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 투자하실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지금 텔레비 보고 계신 분들은 보유한 종목들이 아마 상한가 팍팍 가는 그러한 행운까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알려드리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요. 좀 숨길 거 숨기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냥 다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부끄럽지만 오늘 또 마지막 시간 또 급등락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되는가, 우리 쉬운 남자의 마지막 일과를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제 한자를 하나 또 이렇게 던지면서 시작을 할까 해요. 화무11홍. 네. 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0일 이상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런 꽃은 없다. 즉, 세상의 이치가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죠. 권력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수년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하락장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1년 전 그때만 해도 어때요? 엄청난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상승장 뒤에는 이런 하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가 이렇게 쉬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무조건 올라갈 것만 같아. 그냥 조금 빠지면 아니야, 이거는 더 가기 위해서 빠지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물탑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시 뭐랄까 메마른 땅에 작은 씨앗이 튀어오르려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무르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여튼 거의 이제는 하락에 대한 종착역은 다 다르게 있다. 좀 한 번 더 남아 있지만 그거는 좀 무시하자. 왜?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먼 6개월, 1년 후의 일일 것 같아요. 결국 그러한 큰 하락 이전에 시장은 나름대로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재미있고 그러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전처럼 도망가거나 막 그러지 마세요. 이번 주 시장 뭐 어때요? 그냥 어찌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횡보 수준이잖아요. 그죠? 뭐 크게 변동 주지 않아. 이런 장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매매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들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물론 막 가는 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를 종목을 딱 버티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차례도 와요. 그러면서 탁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대부분 그래요. 아유, 젠장,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어떻게 사기만 하면 이 지랄이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괜히 뭐 좀 주식 하락하게 되면 어휴, 징그러워. 정말 나는 운도 없어. 거기다 이제 운까지 그냥 갖다가 붙여버리면서 주식하면서 나의 운명도 부정하고 나의 삶도 비관하고, 정말 이 주식하면서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뭐 우리 전문가들도 힘들어해요. 뭐 하락장에 뭐 특별한 똥배 있나요? 다 같이 아파합니다. 결국 그 아파할 때 누가 조금은 덜 아파하고 올라갈 때 조금 더 지혜롭게 빠르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지. 하락장에선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듭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때요? 나 주식 좀 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또 이제 자만과 교만이 충만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덕에 오른 것은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난 것처럼 그냥 막, 야, 돈 갖고 와. 이거 하면 돼. 옆 사람까지 부추깁니다. 나중에 왼수되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주식을 꼬드길 땐
아주 안 좋을 때 그때 좀 꼬드기는 거예요. 막 주식시장 좋을 땐 야, 조심해. 뭐 지금 이런 장에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시장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살짝 삐딱한 생각을 해야지 시장에서 오래 남고 또 차별화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벌어요. 상승장에서는 어때요, 진짜? 그냥 사면 수익 나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결국 거기서 조금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샀더니 팍팍 올라가. 그러면서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잠시예요. 다 똑같아. 상승장에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전문가예요. 사면 올라가니까. 근데 하락장이 문제죠. 하락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급락하는데 통뼈 있어요? 다 종목들 다 하락하는 거지 뭐. 결국 하락할 때는 늪과 같아요. 좀 가만히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막 휘비작휘비작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는 조금 중심 잡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자. 최근에 한 두세 달 시장 흐름 봐봐요. 막 돌면서 가잖아요. 결국 손절치고 나간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어도 본전은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결국 보유하신 분들은 결국 내가 워낙 시장이 많이 하락하니까 종목들이 막 50%, 60% 빠졌어. 그런 애들은 뭔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비중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저점이다.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 그래,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저점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네. 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누가 덜 잃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덜 잃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도 가져가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지 하락에서 퉁 튀는 베어마켓 랠리 이러한 얘기 나올 때 현금 넣어서 내 손실은 손실대로 있지만 남들이 눈만 껌뻑껌뻑 할 때 나는 투자를 통해서 또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은 뭔가 좀 더 지혜롭고 전략이 달라야 된다. 그랬을 때 남들보다 차별화된 계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손실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을까? 일단 우리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손실이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일단 손절을 치든 어쨌든 내가 얘로 인해서 뭔가 크게 올라갈 종목을 찾게 돼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서 내 손실을 회복해야 되는데 빠르게 회복하고 싶어 해요. 나도 초짜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엉클어지지. 더 엉클어지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할 것 같아요. 결국 계좌만 보면 화가 나. 특히 하락할 때는 괜찮아요. 왜? 하락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락하니까 그래 뭐 나도. 그런데 시장이 반등하는데 내게 안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하늘 끝까지 나는 거야. 이 웬스 같은 종목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야? 뭐 궁뎅이에다 뭐 본드 붙여놨나?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목을 탓하기 시작해. 탓하기 전에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이 뭔가 밸류가 잘못된든지 본질 가치가 잘못된든지 뭐 실적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수급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악재가 터졌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남들보다 좀 늦게 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종목한테 힘을 줘야 돼요. 힘을. 그러면 걔도 결국에는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희한해. 종목들이 진짜 그래요. 막 시장이 이제 하락했다가 팍 올라가는데 얘는 바보같이 빌빌대. 그런데 결국에 또 얘가 힘을 내게 되면 다른 애들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목에 대해서 나쁘다. 안 가니까 나쁘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승질나. 다 팔아버려. 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로 만들어 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왜? 잘 못 사. 그리고 물린 종목들은 주가가 팡팡팡팡 올라갈 때는 그래 뭐 내가 여기서도 보유했는데 그냥 보유해. 그럼 쫙쫙 가요. 근데 내가 얘 손절 친 다음에 얘가 빵빵 가게 되면 겁나서 못 사. 겁나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손실 났는데 보유했던 사람은 수익 나는데 손절 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못 사요. 그냥 뭐 닭 쫓던 게 뭐 지붕 쳐다본다? 그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손절 치고 매도하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막 20, 30%난 종목 아니면 계좌 이런 것들을 손절 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해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경우 있긴 있지만 그것을 쫓아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엉클어져 버려요. 결국 팍 치고 가는 애들 내 거는 묶여 있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 지금 올라가는 애들만 내 눈에 밟혀. 나 저거 사야 되는데. 나 저거 사야 돼. 근데 왼수 같은 종목은 안 움직이는데 저건 자꾸 가잖아. 자꾸 저쪽에 눈길 주는데 아니에요. 이게 왼수 같아. 얘는 버리고 싶어. 그러면 올라간 애가 아니라 안 올라갔는데 봤을 때 얘가 좀 더 빠를 것 같고 수급도 들어오고 차트도 좀 더 예뻐. 그럼 같이 안 올라간 애를 수평 이동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거 안 갔다고 자꾸 올라가는 애 쫓아가 버리면 나 팔아서 얘 샀더니 얘 가는 척 하다가 꺾이고 얘는 조금 있으니까 막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2번 죽어. 대부분 그래.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러한 부분은 잘 명심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버려야 할 생각, 조금 덜 먹더라도 머리끝까지 수익 내려라는 생각 버리자. 우리 몸을 생각했을 때 어떤 주가가 막 올라가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를 때는 익절가 잡고 비중 줄여가는 거예요. 익절가 잡고 비중 줄여가고 자꾸 갈 때마다 익절가는 높여갈 수는 있어요. 높여가면서 고점 시그널 나오는 거 많거든요. 오늘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아주 캔들 보면서 잘 설명할 건데 결국 우리가 고점에서 그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요. 오히려 그걸 매수 자리로 본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A라는 종목을 솔솔솔 수익 냈어요. 한 두세 달 동안에요. 3%, 5%, 7%, 이렇게 해서 한 5, 6번 먹었어요. 근데 고점 가가지고 얘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쫄쫄쫄 먹을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하다가 꺾이니까 500, 1000 갖고 하다가 아니야 이번에 한번 제대로 먹자고 해서 거기다 1000 더 박아버려. 그러면 2000만 원 됐는데 거기서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졸졸졸졸 벌었던 거는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계좌가 바뀌고 나한테 아주 우호적이고 행운이야라고 했던 그 종목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왼수 하면서 이거 언제 본전되나? 비중은 또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실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비중 많으면은 잘 안 된다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야기하는 이제 고점에서 거기서는 더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신고가 나온 종목, 신고가 나온 놈이 더 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진짜 1년 있다 봤더니 조정 주고 더 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신고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 나와요. 그 조정은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달, 2달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한 달, 2달을 어떻게 버텨 또? 못 버티잖아요. 그죠? 걔는 고점 나오면서 조정 주기 때문에 다른 애들 시장 좋아서 막 가도 얘는 어떻게 돼요? 혼자 꺾여. 왜? 남들 죽을 때 혼자 올라갔으니까 시장 올라가도 얘는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들이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할 때 수익을 낼 때 막 정수리에 있는 것까지 수익을 내려는 생각 버리자.
그리고 내가 이 한 종목으로 인생 역전할 거야. 막 비중, 오늘도 종목 상담할 때 보니까 40%, 70%, 어떨 때 몰빵이에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하면 생명이 짧아져요. 주식 생명만 짧아지는 게 내 수명도 짧아져. 왜? 개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냥 숨이 헉헉 막힐 때가 많거든. 잘못돼 버리면은.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그 종목 하나로 인해서 내 삶이 일희일비 된단 말이에요. 뭔가 다양한 포트폴리오 했는데 하나가 좀 엉클어지고 그래. 뭐, 다른 애들이 커버해주면 되잖아요. 자식이 10명인데 다 잘 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놈이 엉클어지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한 4명은 그냥 똔똔, 또 2-3명은 아주 잘 나가는, 이렇게 돼버리면 다 이렇게 의아무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왼수 같은 애들도 또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종목은 내 자식들이에요. 내 자식들. 그래서 그 자식들을 하나하나 잘 케어해 나가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가다 보면 삐딱선 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쳐내면 안 돼요. 잘 봐. 이놈이 지금은 삐딱선 탔지만 그래도 크게 될 놈인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이렇게 옆에다 놓고 성질 이렇게 돋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또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식이 그래서 또 그런 맛도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차트 다 엉클어졌는데 막 올라가는 놈 있고 차트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훅 죽이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사 앞길 모르듯이 종목들도 앞길 몰라요. 앞길 모르니까 너무 예단해서 그냥 끝장내려고 하지 마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할 때는 욕심을 내가 이만큼 내면 또 그만큼 손실도 감내해야 돼요. 즉 몰빵했어? 그럼 몰빵에 따른 그 욕심이 손실로도 올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다 수익으로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욕심 비례해서 손실도 온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경험해 봤더니 결국 주식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정답이고요.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은 어때요? 하루는 이놈 가고 하루 이놈 가고 하루 이놈 가. 그러면 다양하게 종목을 포트 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땐 진짜 대형주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좀 갖고 개별주 얼마나 잘 움직여. 개별주도 좀 갖고 이렇게 해야 돼. 난 자금이 크니까 무조건 대형주만 할 거야. 그것보다도 자금이 크지만 또 소소하게 먹을 수 있는 매력을 위해서 작은 종목도 조금씩 매매하면은 솔솔해요. 묵직한 놈은 묵직한 대로 또 작은 놈들 이렇게 톡톡 튀어나가는 그러한 맛도 보면은 주식이 재미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이 크니까 무조건 대형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형주, 또 중대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도 있는데 막 동전주 하라는 건 아니고 뭔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시장이 넘쳐나기 때문에 2,3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하지 말고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 이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시장이 급락으로 인해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좀 우리 하나하나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이 급락 나왔어. 그러면 거의 상장된 종목들은 어때요? 그냥 다 같이 하락합니다. 정말 우리 막 급락 나올 때 어때? 거래소 장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20몇 개, 코스닥도 30몇 개, 합쳐가지고 50개가 안 될 때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2,300개 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50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해? 다 하락이지 뭐. 그죠? 다 하락합니다. 그럴 때는 나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기관, 외국인, 걔네들은 지돈이 아니기 때문에 로스컷 딱 걸어놓고 일정 부분 하락하면 어떻게 그냥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도 나가요. 걔네. 그럼 걔네도 어떻게 돼? 손절이지 뭐. 걔네는 진짜 손절 아주 칼같이 해요.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 칼같이 해야 될 때도 있고 버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절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버티기가 정답. 결국 폭락장을 견딘 자가 결국엔
상승의 맛을 본다라고 하는데 많은 진짜 월가에 기고 난다라는 이 투자자들, 뭐 워렌 버핏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공포장에선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엉키고 부둥켜 안고 같이 싸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누군가는 100% 전부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하락하고 반등 나오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탕탕 치고 나오고 그러한 것들도 전략이에요. 그래야지 남과 다른 계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폭락장을 도망가고 빽해버리면은 시장의 흐름을 잃어버리잖아요. 주식하는 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국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나의 내공이 생기는 거고 시장에 대한 경험, 종목에 대한 어떤 나의 내공 이러한 것들이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큰 자산. 뭐 전문가는 뭐 갑자기 전문가가 됐나? 아니거든요. 결국 조금 다른 생각, 조금 더 깊이 있게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캐치하고 리딩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전문가거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라는 거. 그게 조금 차이지. 그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결국 시장에 의한 하락은 반드시 되돌림이 나옵니다. 시장에 의해서 급락 나오면 보통 어때요? 급락장은 빠르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크게 갑자기 하락하면 모두가 공포스러워서 거기다가 이제 투매가 나오는데 그 투매는 왜 나오냐면 일단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나오죠. 그 매도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우리 신용 쓴 사람들 같이 물량 나오죠. 그 두 개가 시장을 그냥 공포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제 몰빵하고 이러면 뭐 버틸 게 없거든. 같이 동반해서 손절 나갑니다. 저도 이제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제 주식 안 한 지 거의 뭐 한 7, 8년 됐기 때문에, 2년 전, 3년 전 그 좋은 장에서도 저는 주식으로 돈 번 게 없어요. 주변에서, 이 좋은 장에 좋으시겠어요. 좋기는 뭐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요즘 하락할 때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요. 왜? 막 종목들 반 죽을 때 일단 나는 주식을 안 하니까. 주식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뭔 얘기하려다 여기 삼초포로 빠졌나? 여튼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생각이 안 나네. 다음으로 넘어가요. 가끔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또 이 얘기하다가 삼천포 빠지면은 하던 얘기를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종목의 개별 악재로 결국 이 시장에 의한 하락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 종목별 개별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이 부실해. 한번 짧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젠장 악재가 떴네. 그랬을 때 그 손절이 맞아요. 손절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단기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손절 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나는 얘를 좀 길게 봤어. 근데 지금 악재가 나왔는데 기업의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그랬을 땐 보유가 맞아요. 보유가 맞아. 왜? 그것으로 인해서 툭툭 치고 하락은 하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얘가 성장하는 기업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신고가도 나옵니다. 신고가도 나.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만 하면 막 이런저런 악재로 해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나 한국항공우주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이 항공우주의 이 탑안이에요. 그런 애들이 어떤 악재에 의해서 하락했다라는 거 오히려 기회로 봐야 돼요. 큰 그림에서. 그러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 종목의 개별 악재로 하락했을 땐 기업을 보자. 기업을 보고 그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실적 탄탄해. 근데 그냥 단순하게 조금 뭔가 안 좋은 것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면 그것은 일단
아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이 확 나가버릴 거예요. 예, 나가버리고 그런 1차 하락 이후 아마 2차 하락까지 나오면 마무리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좀 시간을 갖고 이제 추스려 가는 거죠. 크게 수급 주체가 딱 나오면서 장대 운봉 뭐 15% 20% 빠져버려. 그러면 그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큰 그림으로 봐야 돼. 얘를 추스리기에 일단 한 달, 두 달이라는 시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윗단에 있는 매물대 이제 받아가는 거거든요. 걔가 급락할 때 누군가는 그걸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윗단에서 산 애들 밑에서 버벅버벅 될 때 물량 나오는 거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횡보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살 때 호재 뉴스가 있어서 샀는데 웬걸? 안 가요. 그죠? 비실비실대. 실적 무지하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뭐 수주 공시가 있어서 샀는데 안 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일단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좀 주가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 그랬을 땐 그걸 이미 반영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결국 그러한 것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제 그것으로 봐야 되고요. 뭐 주가 봤더니 뭐 바닥 아니면 뭐 중간쯤 왔는데 그 호재 뉴스가 반영이 안 돼. 자꾸 횡보하고 질질질 빠져. 근데 그 호재 뉴스가 살아 있으면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반영됩니다. 왜? 단기적으로 그 호재를 보고 들어온 단타들이 있거든요. 난 니네들 수익 나는 거 못 봐. 니네들 당해봐. 그러면서 일주일, 2주일 하락시킵니다. 일주일, 2주일 하락시켜. 뭐 단기로 들어온, 들은 놈의 종목 잡았네.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가요. 그래 놓고, 있었던 뉴스 다시 붙이면서 그냥 올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뉴스, 그 다음에 그러한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땐 내 생각대로 지금 주가가 안 오르니까 나쁜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뉴스는 결국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더라. 반영을 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돈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시간이 많고 돈 많은 애들이 다 이기더라. 결국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얘네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일 벌어가지고 가정에도 내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자금력에서도 떨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주식하는데 가장 큰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내가 좀 더 여유롭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막 급하게 막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장은 그렇게 또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쉬운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돈이 필요하고 그러하신 분들은 이 주식으로 크게 벌 거야. 이런 생각은 지금은 조금은 접는 게 좋아요. 좀 여유롭게 시차를 두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산 종목도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 재수 좋으면 하루 이틀만 해도 올라가지만 재수 없으면 또 2주, 3주 아니면 뭐 한 달 있다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딱 조금만 더 있으면 올라갈 텐데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 급하니까. 그래서 주식은 조금은 자금적 여유도 필요하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요. 막 돈을 급하게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들어올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얘기예요.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신고가 나오잖아요. 이전 고점 치고 뭐 52주 신고가 나오고 이럴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해선 안 돼요. 신고가를 칠 때는 항상 평균 거래량 그 수준에서 들쑥날쑥하면서 올려야지 걔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는 이 거래량하고 캔들만 봐도 잡아낼 수 있어요.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거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좀 알려드리고요.
주식 시장에서 100%는 없어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이 종목은 진짜 100%갈 거야. 이렇게 장담하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조금 겸손하게 갈 확률들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너무 100% 믿지 말고 가자. 이런 애들이 잘 가더라고. 결국 이 종목들도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이 투자자가 교만한지 자만한지를 보는 것 같아요.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가. 뭔가 겸손하고 그래야지 주가들도 잘 가더라고요. 자, 우리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 들어가는데 하나 보면 결국 얘가 이제 요 고점 치고 올라갈 때 보면 쭉쭉쭉쭉 하잖아요. 쭉쭉쭉쭉 가. 그러면 결국 이 밑에서는 거래가 없지만 일단 평균 거래량 막 거래가 콱콱콱콱 실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막 이전에 보지 못한 큰 거래량이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절반 팔고 이러한 저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절반을 팔지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이제 카카오 고점 갈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카카오가 17만 원이 밑에 벌써 한 3, 4배는 올라갈 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 400% 올라간데 여기서 정말 시장에서 말하는 20만 원을 향해 갈 것인가? 뭐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캔들 갖고 싸워야 돼요. 캔들 갖고. 자, 쭉쭉쭉쭉 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만든 자리에서 이 봤더니 어때요? 그 다음날 갭 떠. 보통 갭 뜨고 보면 여기 보면 어때요? 위에 윗꼬리가 작죠. 윗꼬리가 작아요. 보통 갭 뜬 다음에 요즘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올라갈 때 이게 2% 이상, 보통 2, 3% 이상을 치고 못 가고 그냥 올라갔다가 꾹 내려오게 되면 이 시가에서 일단 절반 매도해야 돼요. 못 간다라는 거지. 요렇게 갭 떠놓고 올리는 척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요건 뭐다? 미끼. 꼬시는 거예요. 야, 갭 떴어. 쫓아와. 상한가를 향해 가는 거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여기서도 보면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올라간 자리에서 이 시초가에서 깨고 내려가면 일단 절반 팔아요. 판 다음에 그 다음 팔아야 될 자리가 어디다? 어제 고점을 깨는 자리. 갭 떠놓고 갭 떠서 어제 고점을 깨? 그럼 매도 자리예요. 못 팔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어제 그 긴 장대 양봉의 저점 깨? 그거 매도 자리예요. 그럼 매도를 했어.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꼬임을 당해. 어떻게 꼬임 당하냐면 이렇게 거래 나오고 장대 음봉에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위아래 흔들면서 이렇게 졸졸졸 가요. 어머? 또 간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오늘만 보니까 나는 뒤를 보거든요. 뒤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보면 얘가 가기 위해서는 얘가 설득력이 있게 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점을 쳐줘야 돼요. 이 고점을. 그런데 결국 이렇게 빵빵빵 쳐주면서 양봉 때려버렸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또 갭 떠놓고 가는 척 해가지고 윗꼬리 달고 음봉 때리면서 거의 장대 양봉 언저리까지 다 왔잖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한 번에 다 안 털은 선수들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터는 거예요. 쉽지. 원래 털 때는 죽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털어버려요. 거래 확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툼에 나오는 거지, 이건. 원래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보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지. 내가 매도해야 되는데 들어와줘. 오케이. 졸졸졸졸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횡보할 때 던지는 거. 반대로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나 던질 거야.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결국 잘 보면
이 못 치고 가잖아요. 그죠? 예, 못 치고 간단 말이에요. 아, 이놈 수명 다 했네. 이럴 땐. 수명 다 했네. 그럼 나 얘를 어느 자리에서 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자리는 결국 이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가 되는 거냐면 요 자리죠. 안 나오네. 요 캔들 있죠? 예, 요 캔들. 이거 저점 깨면 안 돼요. 예. 얘를 깨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못 올라가요. 올라가? 그럼 좋아. 올라갔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주고 이걸 쳐주면은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움직임이 연출되는데 지금 얘는 어때요? 여기도 못 가고 그냥 살짝 올라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두둑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결국 이 자리가 중요한 손절자리였는데 그 다음 손절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면 결국 이 자리에서 훅 떨어지는 이 자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쳐야 돼. 왜? 여기서 이 자리를 이겨내려고 올렸다가 결국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저점 깨면 나중에 가보면은 올라가도 이제 여기서 막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보면 결국 여기서는 크게 선수들이 털지 않았어요. 버틸려고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다 나가버린 거지. 네. 고점에서 여기가 1차 투매 자리에 여기는 선수들이 자기들 거 팔아먹은 거 누가 알아서 그냥 매수 들어와 준 거고 여기는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놈 저놈 다 같이 던지는 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점 보는 거고 또 하나 좀 볼까요? 다른 차트. 자, 여기도 보면 결국 이 상한가인 것 같아요. 이거 상한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가 빡 실어버렸죠. 그러면 일단 상한가 올리면서 이게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건 들어오면서 자기들 팔 거 팔면서 일정 부분 상한가 마무리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갭 떴잖아. 갭 떴는데 윗골이 어때? 아주 조금이야. 그러면 요건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 갭 떠놓고 나 갈 거야. 니네 빨리 늘러붙어 하면서 여기서 많이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배우신 분들은 요게 가는 척 하다가 2, 3% 가지 못하고 내려와서 시가 깨버리면 그거는 버리자. 이제 배웠죠? 다음에 이 종가를 깨서는 안 돼. 그러면 얘가 장중에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뒤도 종가 마무리했으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두둑 떨어지잖아요. 우두둑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통은 상한가 만들면 이렇게 죽지 않는데 얘는 진짜 바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한번 비슷하게 투복 만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슈락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평소와 다르게 거래가 많이 싫으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일단 이따가도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의 규모로 인해서 바닥 탈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여튼 얘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상한가 만들고 거래 확 실어버렸으니까 해먹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해먹겠다. 해먹을 때 쫓아갈 때 이 갭 뜨고 거기서 2% 3% 치지 못하고 시가 깨면은 절반 매도. 그다음에 어제 종가 깨면 매도. 그게 정답이에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애도 있던데요. 그럼요. 주식시장에 100%는 없잖아. 열외로 올라가는 애 있어. 근데 그거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매해야지 정답인데 그 예외적인 한두 개 케이스 뭐 그냥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 죽는 거지 뭐. 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식은 확률 싸움이니까 확률상 높은 쪽으로 배팅하는 거예요. 확률이 조금 배팅해가지고 나는 영웅이 될 거야. 영웅 되기 전에 거덜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은 윗꼬리 달고
아랫골이 달고 아주 오도방정을 떨죠. 오도방정 떨어요. 그러면 얘 거래 없다가 풍 거래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일정 부분 매도 부분도 나왔어요. 매도 부분 나왔는데 선수들이 그냥 다시 한번 올려버리는 거지. 뚝뚝뚝 하면서 거래 무지하게 싫으면서 윗골이 달았어요. 개파락 해놓고 또 흔들고 이제 나름대로 지들 터는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투복 만들어 버리면서 여기서도 털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다 아웃. 잘 보면 결국 얘도 요 자리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손절 자리거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길 못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이런 애들도 이중천장 만들고 보통은 그 선수들이 해먹을 때 한 번 치고 올릴 때 여기서 다 못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리면서 또 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서 이중천장 만들어 놓고 요 꺾이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그 자리는 뭐다? 무조건 손절 익절 자리다. 왜? 결국 얘 치고 내려가면 그 자리가 저항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또 올리는 척 하면서 거래가 훅 늘어났죠. 이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 없다가 거래를 늘리면서 올린다라는 건 얘가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같이 매수 들어갔어. 뭐 나름대로 요거 매수 자리예요. 내려왔다 지켜주니까. 그럼 여기서 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지? 라고 했어요. 요 자리까지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 인생사하고 똑같다 해서 주식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정배열 만들면 역배열 만들고 역배열은 또 정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든지 시간적 투자를 하면은 회복될까요? 회복됩니다. 회복되기 완전 꼭대기 이 신고가 자리에서 산 것 그거 회복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큰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정도에서 산 종목이라고 한다면 걔는 틀림없이 회복되고 수익 줍니다.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주가가 내려갈 때 1차적으로 아까도 고점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한번 툭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제일 많이 싫어요. 왜? 1차 투매가 나오는 거지. 투매가 나와요. 그래 놓고 또 이제 빌빌 거래가 없다가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봤더니 아직 매물이 많아. 그럼 한 번 더 투매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래량 팍 나오지. 그래서 길게 봤을 때 투매가 한 3번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거의 없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지금 1년 반 하락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그래 하락해봐라. 나는 안 판다. 이제 이 심보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 내바닥 자리에선 거래가 없어요. 결국 이 거래 없는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돼? 돌아가면서 풍풍풍 쏘잖아요. 기본 10%, 25% 막 쏴줘요, 지금은. 왜? 일단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준다라는 건 이 바닥 자리에서 거래가 갑자기 팍 실어버리면서 장대양봉 윗골이 달든지 말든지 뭐 음봉이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번 거래가 실어준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얘 이제 바닥 탈피를 위해서 한번 올라갈 거야 이런 모양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얘를 이제 이후로 얘가 여기서 졸졸졸대 이 저점 깨지 않아 그러면 얘의 기본 목표는 이날 꼭지 만들었던 이 자리까지는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일단 단기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 주가가 하락할 때 기본적으로 거래가 빵빵빵빵 실는 거는 결국 투매를 유발하고 썩은 고인 매물대를 다 걷어내기 위한
그러한 하락이에요. 그리고 대바닥 자리에선 거래가 없다. 그리고 그 대바닥에서 얘가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기 위해 거래 빡 싫고 장대 양봉 나온다. 이게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 막 종목 찾는 사람들 보면 거래가 평소보다 막 10배 일어난 그러한 종목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크게 대바닥에서 장대 양봉 나온 거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일단 기본 매매 팁에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래 빡 싫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N자형으로 줄줄줄줄 가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또 꼭지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팍 실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왜? 또 끝물 나오니까. 하락해서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얘가 뭐가 나와요? 또 내려가야지.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수익 내고 막 너무 올라가면 그래 그 잘하는 사람 주고 나는 또 밑에서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돼.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종목들을 올라가는 거 찾기 좋은 장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크게 저는 하락 걱정 요즘은 이제 안 해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나와야지. 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 하락할 수는 있지만 겁먹고 도망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이제 몇 가지 HTS 활용하는 거 좀 보고 시간 남으면 또 뭐 시장 얘기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 0189 땅 치면 이 뭐가 나왔을까요?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자, 우리 공매도 할 때 이런 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난 코스피만 볼 거야. 난 코스닥만 볼 거야. 요거를 정하면 돼요. 나는 그 구분 없이 전체 볼 거야. 땅 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기준으로 이제 공매도 친 것을 나타나는데 나는 이번 주에 한번 공매도 친 게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최근 5일 딱 눌러봐요. 눌렀더니 공매도 제일 많이 친 게 대한전선이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네. 요즘 카카오뱅크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다 또 들어왔네요. 삼성전자도 좀 들어오고 현대두산인프라코, 두산에너빌리티, 성우하이텍, 삼성중공업 뭐 이런 애들이 좀 공매도가 들어왔구나. 일단 수량으로 한 거고 결국 매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죠. 매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다. 오히려 매매 비중으로 봤을 땐 뭐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좀 공매도가 5일 동안 봤을 때 전체 물량의 한 15%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매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공매도 볼 때는 여기다가 0142 이렇게 똥 치면은 아까 이거 했던 거네. 종목 상담. 뭐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딱 보면은 그냥 기간 8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매도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한 달만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날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누적 공매도량이 이만큼 1,400만 주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평균 공매도 가격도 여기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도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누가 공매도 많이 쳤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 HTS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2 딱 치면 이제 대차거래. 이 대차거래 같은 경우도 3개월 동안에 대차거래 누가 많이 했나 했더니 삼성전자, 대한전자. 그럼 대차거래는 뭐냐? 이렇게 미리 빌렸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공매도 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공매도 친 건 아니고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그냥 빌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요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0188 치면
요 같은 경우 이제 신용이에요. 신용. 예, 신용. 이 신용 보면 얘도 이제 거래소 코스닥 나눌 수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신용 비율이 얘가 지금 251340 예, 코스닥 150 ETF인데 신용이 지금 17% 들어와 있대요. 예, 그리고 빅텍이 13%, 성광 12%. 자, 우리 이 신용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4% 미만 신용은 일단 개인들이 그닥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구나. 신용까지 치면서 얘를 수익 내고 싶은 종목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부터 9%까지는 핫하다고 해야죠. 이 개인들이 신용 들어와 가지고 이 신용을 통해 가지고 즉 레버리지 일으켜 가지고 한번 한탕 해먹어야지 라고 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 넘어가 버리면 조금은 리스크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돼 버렸을 때 신용이 우두두둑 쏟아지면서 급락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9% 넘어가는 신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경험치예요. 그래서 신용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볼 때는 01, 41 치면은 여기 신용 나오죠. 삼성전자 신용 없어요. 0.11%. 공휴일 장중에 신용으로 단타 치는 애들이 1.78%, 2.4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01, 41 치면 종목별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신용이 지금 어떻게 되지? 라고 할 때 보는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257 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기간을 정해주면 돼요. 뭐 1개월 동안에 순매수, 우리 순매수, 순매도 요것들을 기관이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샀네. 그다음에 기관이 매도한 건 뭐지? 이거네. 이렇게 그걸 또 그냥 구분해서 코스닥 쪽 보고 싶으면 코스닥, 그다음에 거래소 쪽 보고 싶으면 거래소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한 달, 뭐 두 달, 석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기관이 산 거, 매도한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4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의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시장 걱정하지 말고 종목 대응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